심장은 인간의 감정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친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좀 가슴이 좀 이렇게 답답하고 왼쪽 가슴에 통증이 좀 시작되더라고요. 6개월 전 친구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수연 씨는 긴급히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친구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사진을 보니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얘를 볼 수가 없구나. 잠시만요. 그렇게 친구가 떠났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온 순간 갑자기 그녀의 가슴에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이 깊어질 때마다 심장도 찢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확인하기 전까진 아무 문제 없던 심장이었는데 고통을 견디다 못한 그녀는 병원을 찾았고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기전에 의해서 생기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환자들, 그것도 아주 예측치 못한 스트레스를 받는 환자들한테 있어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후군이거든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큰 충격과 깊은 상실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심장질환. 의학계에서는 상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때때로 심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위트스타인 박사는 상심증후군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When a person is suddenly shocked or suddenly experiences sadness or fear or anger, their body produces these large amounts of stress hormone. The stress hormone goes to the heart and causes changes in the cells of the heart that temporarily causes those cells not to be able to work very well. 증상은 심장마비와 비슷하지만 상심증후군 환자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회복력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In broken heart syndrome, if you look at the hearts very early on, the heart looks extremely weak. It looks like it's been damaged very severely. But what you see is that with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sometimes days, the heart muscle wakes back up again and starts squeezing normally again. 위트스타인 박사의 환자였던 팻은 상심증후군으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You know, I mean, it happens very quickly. It's just amazing how fast it happens. It's right in my chest. It's like a very tightening of this chest. It's just kind of like an ache. It actually does become a physical reaction, not just an emotional reaction. The pain is real. 그녀의 심장을 공격한 것은 바로 어머니와의 예기치 못한 이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하며 친구처럼 의지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다시 볼 수 없다는 상실감만이 팻의 마음을 엄습했습니다. 그러자 심장은 칼에 찔린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Syndromes like broken heart syndrome and some other medical things similar to broken heart syndrome have suggested that the heart does have an important role in processing emotion. There are probably things about our hearts that affect our personalities and affect how we think. And 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rt and the brain is a very complex one, but a very real one and a very important one. 심장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때에도 반응합니다. 두근거리는 심장은 뇌가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The heart is beating out messages, literally, that reflect our emotions. So we can just look at the heart rate, the heart rhythm, not heart rate, and tell if somebody's angry or irritated or if they're in a positive state, if they're feeling appreciation or care, compassion. The heart beats out a very different message. 그래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사랑과 슬픔, 분노와 공포,
다양한 감정 상태에 따라 심장 박동이 전하는 메시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에게 뇌파와 심장 박동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시키고 두 종류의 영상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슬픈 감정을 유발하는 영상, 그리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잔인한 영상을 보여주며 심장과 뇌파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슬픈 감정일 때보다 공포와 잔인함을 느낄 때 심장 리듬의 패턴이 보다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심장의 리듬 패턴을 분석을 하면 그 사람의 생리적 또 정서적인 패턴들을 우리가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심장 리듬의 변화와 뇌파의 변화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픔과 잔인함, 두 감정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일방적으로 뇌가 모든 것이 감정과 이성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반영이 된다라기보다는 심장은 심장대를 고유한 리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감정 상태에 따라서 서로 쌍방향의 교신을 통해 가지고 합치가 되기도 하고 리듬이 싱크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쉼없이 움직이는 심장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So the heart generates an electromagnetic field, and magnetic fields are human tissue is transparent to magnetic fields. So the field that the heart generates radiates outside the body. With today's equipment, we can measure that about 3 feet away. 심장에서 발생한다는 전자기장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심자도 시스템을 이용해 측정한 결과 심장에서 사람마다 고유의 전자기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 근육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심장 주변에 자장이 발생됩니다. 마치 이제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되듯이 심장 근육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장이 발생돼 가지고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가슴 앞뒤로 계속적으로 자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한 번 박동할 때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의 크기는 다른 어떤 신체 기관보다도 강력하다고 합니다. 근데 심장은 우리가 이제 수축과 이완을 하기 위해서 심장 크기가 저 주먹만 하거든. 이게 동시에 이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뇌에 비해서는 동시에 활동하는 부위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뇌신경에 의한 자기장 신호보다는 심장 활동에 의한 자기장 신호가 대략 한 100배 정도 더 크죠.